안녕하세요. 나무학교 시즌2 진행을 맡은 의사 윤선희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100세 이상 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무들은 100세 넘어 수백 세까지 사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오래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100세 이상의 나무들을 노거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생존의 비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즌2에서는 오래 사는 노거수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살펴보며 서로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수영사족공원은 수영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공원입니다. 수영이라는 말은 예전에 임진왜란 당시에 수영, 좌수영, 진지가 있던 곳이거든요. 좌수영은 우리 경상도 그리고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와 남해 그곳을 좌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본부가 위치해 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군들이 모여서 전쟁을 대비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왜군을 감시하고 이런 초소 역할을 하던 곳이랍니다. 이곳에 제가 오늘 찾고 싶어하는 그런 큰 노거수들이 있답니다. 지금 제 뒤에 제 손으로 이렇게 다 여기서는 품어지지만 너무나 큰 정말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가 보입니다. 이 나무는 이곳에 있는 나무 중에 아마 제일 큰 나무일 거예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 나무인데요. 나이가 한 500살 됐다고 합니다. 그 위용이 정말 압도하는 느낌. 이게 이제 처음에 탁 봤을 때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뭔가를 퍽 하나 이렇게 탁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벅찬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노거수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이름은 푸조나무예요. 푸조하면 처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저 프랑스 차, 푸조차 느낌이 사실 먼저 이게 각인돼 있어서 이름이 우리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이게 무슨 외국 나무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조라는 게 그런 외국어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포구나무 이런 데서 유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바다나 어떤 강에 이렇게 배가 정박하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포구에 많이 심어졌던 나무인데 지금도 새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이런 포구나무에 새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새들도 오겠죠. 그래서 새들이 많이 깃들이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포구의 새 합쳐져서 포조 하다가 발음이 조금 편하게 푸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조 나무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새들이 많이 올까요? 먹을 게 많겠죠. 그리고 숨을 곳도 많고 일단 사람 손에 안 잡히게 높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작은 새들이 서식하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이가 열매가 아주 작고 달아요.
쓴 열매면 또 별로 안 먹을 것 같은데 아주 달달한 열매. 그리고 아주 큰 새들은 또 이런 작은 열매에 별로 이렇게 만족을 못 하겠지만 작은 참새 같은 새들은 저런 작은 열매를 아주 좋아하겠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사냥하기에도 사실 좀 버겁고 작은 새들은. 그래서 바닷가에 오긴 했는데 이런 큰 나무가 있어요. 포구에. 그래서 아주 새들이 좋아했던 나무겠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면서 이 나무가 오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오고 우리 민초들이 싸우고 피 흘리고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던 현장을 500년 전부터 묵묵히 지켜봤던 나무죠. 그래서 이 푸조나무, 특별히 오래 살았던 나무고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의미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고요. 이 푸조나무는 원래 그 과는 팽나무과예요. 팽나무. 팽나무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자목으로 아주 많이 알려진 나무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순이 나는 그런 나무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4월 막 봄이 많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한참 나뭇잎이 나는 때인데 푸조나무도 지금 보면 파릇파릇 이파리를 내고 있어요. 이파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원래 이파리를 이제 자세히 보면 그 팽나무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만 팽나무보다는 조금 다른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검은색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검팽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팽나무하고 조금 아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류인 경우에는 개자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개팽나무라고도 한답니다. 원 이름은 푸조나무입니다. 해안가에서 방풍림 역할을 했다는 것, 오래오래 살아서 이렇게 녹옷으로 많이 돼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쪽 수영성에서는 임진왜란과 관련이 깊은 나무라는 것,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알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푸조나무 돌아보면서 얼마나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뒤로 보이는 이 나무는 곰솔입니다. 너무 커서 지금 올 때 입이 그냥 딱 벌어질 정도로 감탄이 나오는 나무예요. 흔히 우리가 소나무라고 하는 나무지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나무는 주로 바닷가에서 자라고 주로 검고 이래서 검솔 또는 해송 이렇게 불리는 소나무입니다. 지금 이 수영성에 안에서 자랐는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이 나무는 한 400년 이상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옛날 오래전에 이제 수군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거나 왜군들을 퇴치하러 나갈 때 신목처럼 이곳에 이제 기도도 하고 나갔겠죠. 그런 오랜 역사를 같이 한 나무입니다. 소나무인데 이 해안에 있다 보니까 좀 억세요. 왜냐하면 이 바람, 짠 바람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파리가 굉장히 좀 억세고 길지요. 일반적인 내륙에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적송, 그러니까 그 수피가 붉은 적송보다 이 곰솔은 검고 또 억세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이 수피가 이렇게 거북이 등짝처럼 굉장히 두꺼운 마치
철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 비늘 같기도 하고 용의 비늘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수피가 아주 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이파리도 굉장히 길고 억세고 이러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군인들의 기계를 좀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유용을 이렇게 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 지역에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적송보다 또 하나 감별점이라고 하면 겨울룬. 지금은 그 겨울룬을 뚫고 쭉 줄기가 새 줄기가 쭉 올라오고 있는 시기인데 그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겨울룬이 털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털이 또 약간 대조적으로 은빛 나는 이렇게 하얀 보드러운 털로 쌓여 있는 게 곰솔의 특징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나이 든 분은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겨울루는 하얀 수염 같이 털에 쌓여 있으면 이분은 곰솔이구나 이렇게 추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압도하는 느낌 조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나무는 그 큰 노거스 옆에 같이 자란 나무인데요. 구골나무입니다. 구는 개 구자예요. 골은 뼈. 그래서 개 뼈다귀 가지가 그런 모습으로 좀 길쭉하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나무는 이파리가 항상 사계절 붙어 있는 늘 푸른 나무, 즉 상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있는데요. 이 나무의 이파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한 5개 내지 한두 개 정도의 이게 각이 져 있어요. 여기 가시가 있는 거죠. 이파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호랑가시 나무 비슷하긴 한데 호랑가시보다는 가시가 좀 약하긴 해요. 가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둥근 이파리도 있어요. 그래서 구골나무는 사실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특히 뭐하고 어렵냐면 구골나무가 목서, 은목서하고 이렇게 서로 교잡종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구골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꽃이 피는 목서 종류인데요. 구골나무도 오히려 더 향이 진한 꽃이 피어요. 언제? 11월 달에, 겨울에. 그리고 목서는 그보다 조금 빠른 막 여름이 끝나면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데 목서는 한 9월이나 10월쯤, 은목서나 구골목서는 그때 피고요. 이 구골나무는 좀 더 뒤에 한 11월, 12월 때 이런 때 꽃을 하얗게 이 나무 잎 사이 그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모여서 작은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구골나무는 향기를 내는 오스만투스 속에 속하고 그리고 물풀의 나무과라서 이파리는 이렇게 마준하고 있어요. 마준하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구골나무를 우리가 볼 때는 흔히 목서하고 비슷하다. 이파리도. 근데 목서보단 좀 늦게 피고 가시가 조금 있다. 그런 식으로 감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구골나무는 수피에 이렇게 점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돌기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구골나무는 엄청 큰 나무는 아니에요. 아주 큰 교목은 아니고 그렇다고 관목도 아니고 아교목 정도 해당되는 정도의 크기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남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라서 겨울 근처쯤 돼서 향기로운 나무 있다, 꽃이 피었다. 그러면 한 번쯤 가서 보시고 이게 목서인지 구글목서인지
구골나무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서 관찰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영공원에서 제가 구골나무를 만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나무는 광나무입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제주도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서 제주 광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광나무는 사실 관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는 자라는 거는 사실 보기 드물긴 해요. 키가 보통 저만하거나 조금 큰 정도인데 굉장히 크게 자랐군요.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관목의 특징은 밑에서부터 둥치가 여러 개로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목은 하나로 이렇게 올라오지만 관목은 밑에서부터 여러 개가 올라오는 지금 광나무도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나무는 이렇게 이파리가 물풀의 나무과라서 서로 마주나기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늘푸른 나무, 즉 상록수에 해당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여정목이라고 해서 아주 봄에 아주 향기로운 하얀색 꽃이 피고요. 이거에 대비되는 비슷한 여정목이 있으면 남정목도 있겠죠. 남정목도 향기가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역시 관목이고 하얀색 꽃이 피고 하는 그런 남정목에 대비되는 나무가 바로 여정목, 광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광나무는 열매가 아주 까맣게 콩처럼 열리고 꽃이 이렇게 원추화서로 아주 하얗게 봄에 피는 꽃이랍니다. 열매가 새까맣게, 제가 볼 때 무슨 검정콩, 그래서 검정알 나무 이런 말도 있답니다. 남정목은 쥐똥나무,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대조적이긴 한데 좀 더 작은 쥐똥 같은, 쥐똥은 젊은 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아주 작아요. 새까만 그런 쥐똥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대비되는 여정목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광나무입니다. 잎에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그래서 광나무라고 한대요. 자세히 보면 잎이 넓고 두껍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광나무라서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나무학교 시즌2 노거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더 노쇠해질 수 있지만 노거스를 통해서 그 압도하는 위엄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도 젊은 이들에게나 어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배려심 많고 그런 너그러운 나이듦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찾아서 노거스와 함께 그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는 다른 나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윤의 나무학교 의사 윤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